2차 방정식의 개념 파트 수업 중이고요. 오늘 할 거는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필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활용도가 되게 높은 친구라서 단순하게 개념을 설명만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에다가 기본적인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 설명에 비해서는 수업 시간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주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흰색을 적어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녀석이죠.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서도 2차 방정식이란 말은 잘 안 하겠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말은 제가 되게 자주 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멘트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공식이라고 말을 하죠. 수학적 개념이 사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결론부터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하고요. 이 2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할게요. 지금 여기 표현해보시면 이렇게 표현한 거 눈에 보이시죠?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세팅이 들어가게 되냐면 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적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이 A가 뭐예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뭐 문제에서 조건으로 히든 조건으로 많이 쓰이는 녀석인데 그래도 우선 체크해 놓으세요. 2차 방정식 말이 붙었다면 A가 0이 아니구나 이런 표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차 방정 A, B, C니까 뭐 뭔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이 녀석에 두 근이 있다고 할게요. 두 근이 있습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선생님, 잠깐만요. 2차 방정식 근이 두 개가 나오나요? 지난 수간의 개념을 들으셨으면 2차 방정식에는 근이 무조건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개의 근이 실근인지는 몰라요. 실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복소수까지 근의 범위를 확장시켜 버렸기 때문에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뭐 물론 중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다시 말해서 두 근의 합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더라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a분의 c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굳이 쓰자면 두 근의 뭐죠? 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 두 근의 곱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사실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합과 곱이라는 멘트에서 좀 힌트,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가 어디랑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합과 곱이라는 것이 사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다면 그 두 근의 합과 곱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2차 방정식의 여기 개수들 A, B, C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성질 중에 하나죠. 이렇게 박스 쳐놓을까요? 중요하니까. 이 친구는 매우 중요하답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럼 궁금한 거 있어요. 선생님,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이렇다고 하면 설명하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여기 있는 2차 방정식 있죠? 이렇게 가져올까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왜? 근의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고 계세요. 알파 베타라는 표현이 어색하긴 하지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면 그냥 근의 공식에 따르면 이 x라는 녀석은 이미 결정 나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잖아요. 자, 루트 안에 제가 이렇게 라지 d라고 쓰겠습니다. 왜요? 글자 많이 쓴 거 싫어해서 그래요. 왜? 우리가 판별식에서 우리 공부했죠? 라지 D라고 불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죠? 예,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글자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D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 2차 방정식 근이 무엇이냐면 굳이 두 개를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루트 D라는 친구와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근이 두 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알파 베타가 뭔지 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인 거예요. 어느 놈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생각해보죠. 이 친구를 알파,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베타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다시 말해서 알파 베타를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알파 베타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알파 베타를 더하고 곱하면 결과물이 위에처럼 노란 박스처럼 나올 것이란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증명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정말 저렇게 나온다고요? 알파 써보지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고요. 그 다음 더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아니겠습니까? 제가 PF라 쓴 거 있죠? 네, 프루프, 증명하다 약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쓰면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계산 ABCD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누가 봐도 뭐가 눈에 보이냐면 선생님 이 친구들은 안녕하겠네요. 네, 안녕하겠죠. 뭔지 모르지만 똑같으니까 안녕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남아있는 친구 뭐 같아요? 남아있는 친구는 딱 봐도 2a분의 마이너스 2배 b가 남겠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또 안녕놀이 하겠죠? 안녕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이 친구 결과를 봤더니 정말 a분의 b가 되는군요 라고 해석하네요. 다시 말해서 사실 근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는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왜? 선생님 정말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불리는 친구가 마이너스 a분의 b로 표현이 되네요. 언제? 항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성립한다는 거죠. 선생님 그럼 정말 알파 베타도 그렇게 될까요? 궁금하면 해보지 뭐. 알파 베타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곱할 거잖아. 그러면 뭐 쓰기 싫어서 그래요. 얘랑 곱하기 얘랑 곱하기 해봅시다. 그러면 바로 계산해보자. 이 친구 딱 계산해보면 4a 제곱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제곱하면 b 제곱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잠깐만 d 제곱 잠깐만 요게 d잖아요. 루트 d의 제곱이니까 d니까 요거 바로 쓰면 되겠죠? 왜냐면 내가 어차피 빼줄 거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자고요?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씁시다. 빼줘야 되니까. 그럼 또 뭐가 눈에 보이실까요? 안녕 하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다음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로 바뀌시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럼 남아있는 거 확인해 봤더니 뭐가 나올 것 같아요? 4a 제곱에다가 4ac 이렇게 나오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안녕놀이 또 할까요? 안녕하고 A 안녕 하나만 하면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예, A분의 C가 남아있다는 거 눈에 보이시네요. 다시 말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친구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근의 공식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립해야만 하는 것.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거죠. 맥락이 이겁니다. 판별식에서도 그랬지만 나는 근을 구할 수 있어. 2차 방정식에서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것도 다 그 얘기예요. 근을 실제로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 뭔가를 알고 싶다. 왜? 근의 공식을 안 쓰고 근의 공식 안 하고 그럼 근과 계수 관계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근을 구하지 않는 거야. 근을 안 구하는데 내가 뭘 구할 수 있다? 두 근의 합이랑 그다음 뭐 두 근의 곱 정도는 구할 수 있다. 요게 맥락이에요. 근을 안 구하고 그냥 근 구해서 하면 안 돼요? 구해서 하면 되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근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의 매력이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 박스 이제 사라질 거니까 머릿속에 기억해두도록 바랍니다. 쭉 올라와서 자,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형입니다. 유형 1. 뭐냐, 제일 쉬운 거는 그냥 2차 방정식 주고 두 근의 합과 곱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거 이렇게 할게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있죠? 이 녀석에 두 근이 있을 거잖아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이거죠. 그냥 알파 베타를 한 거야. 그러면 1번 문제 이렇게 낸 거지. 선생님 그래서 말인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구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다시 와서 뭘 구하라는 거죠?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또는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노란색 기억 안 나겠지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였죠? 여기 살짝 기억하시겠나요? 여기 1이죠? 여기 1이죠? 여기 여전히 1이죠? 얼마일 것 같아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겠죠. 여기는 얼마요? 1이겠죠.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여준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거 마이너스 촌돼 있지? 예. 자, 여기에서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죠? a분의 c. 다시 말해서 1분의 1이니까 1이죠. 오케이. 뭐 쉽죠? 와, 쌤 이런 걸 뭐 문제라고 내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합과 곱이라는 부분에서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어느 개념과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힌트를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랑? 곱셈 공식이랑 결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념 파트에서 곱셈 공식을 얘기하면서 유형 정리를 할 때 곱셈 공식에서 활용 가치가 합과 곱을 주어진 상태에서는 문제의 활용 가치가 되게 높다. 되게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유형 2번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쌤, 이건 너무 쉽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낼 거냐? 이제 여러분 문제 보시면 알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물어보는 거죠.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 거 어디서 많이 봤어? 곱셈 공식에서 많이 봤어. 이 친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필요했단 말이야. 합과 곱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러면 쌤, 이거 곱셈 공식 있는데 알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미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다 구해놨죠.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인 거잖아요. 그럼 얼마겠어요? 1 마이너스 2니까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아, 근과 계수 관계가 곱셈 공식이랑 결합되기 되게 좋은 케이스구나. 잠깐만, 그럼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에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죠. 선생님이 이거 알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닙니까?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으면 바로 계산할게요. 이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다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다가 1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계산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네, 저 계산 잘 틀려요. 꼭 봐주세요. 그럼 얼마 나오죠? 네, 2다. 오케이. 뭐 어렵지 않네요.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곱셈 공식 이거밖에 없었나? 더 할 수 있죠. 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선생님,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다시 말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지만 사실은 이제 조건이 추가된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당신들이 구하시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해가지고 곱셈 공식으로 변형된 문제들을 풀어내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러면 통분해 통분 알파 베타분의 뭐 베타 플러스 알파 아니야? 그러면 잠깐만 알파 베타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플러스 1이죠? 미안 틀릴 뻔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럼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오 그렇네. 잠깐만요. 조금 더 가본다라고 하면 요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더하기만 하지만 이런 것도 하면 안 될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도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왜요? 바로 한다. 얘를 뭐로 표현하자고요? 합과 곱으로만 표현하고 싶어요. 나 바로 할 거야. 어떻게 할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얼마를 뺄까? 4배의 알파 베타를 빼면 같아지는 거 눈에 보이실까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이 친구는 선생님,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인 거 눈에 보이시나요? 그럼 얼마 나올까요? 1 마이너스 3거 눈에 보일까?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결되겠네요. 오케이. 이런 정도네요. 그래서 유형 1번 보시면 그냥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합이 얼마냐 곱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건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뭐랑 섞을 거다? 곱셈 공식과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케이스의 유형을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살펴볼 거냐면 유형 3이라고 하고요. 자주 등장하는 포맷이라서 설명을 좀 드려요. 자주 나오는 유형을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알아두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만약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두근에 차라는 멘트가 나온다라면 어떻게 해석할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를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죠. 문제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막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 근데 이 녀석의 두 근의 차가 5이다. 됐죠? 그때 a의 값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두 근의 차가 5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잠깐만 우선은 여기는 두 가지 해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개인적으로는 2번 풀이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1번 풀이는 우리가 이제 막 근과계수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근과계수의 관계에 따른다면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인 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두근이라고 했으니 그 두근을 우리가 뭐라고 세팅하게 될 거냐면 알파와 베타라고 세팅을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두근의 합이 얼마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는 두근의 곱도 얼마인지 압니다. 마이너스 A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선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 선생님 문제에서 요구한 두근의 차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니들 알아 몰라?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알파 큰지 베타 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알파나 베타 중에 뭐 알파가 크다고 가정하고 풀어도 되고요. 근데 사실은 어느 녀석이 큰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절대값을 쓰면 됩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예. 왜냐하면 절대값을 쓰는 순간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가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거든요. 와, 절대값을 보는 순간 싫어지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또 뭉개 논리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문제 유형 보시면 딱 보면 어려워졌다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절대값의 성질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절대값 A가 있는데 이 절대값 A를 제곱했어요. 안에서 한 거 아니야. 이 절대값 자체를 제곱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럼 이 친구는 뭐랑 똑같다? A 제곱이랑 같더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단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실제로 이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값이 무엇일까요? 를 물어보는 거지만 맞나요? 그럼 이 친구를 내가 바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이거요 그냥 이걸 구하지 말고 뭘 구하냐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값을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 이 친구는 이제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절대값이 사라진 어떻게 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내가 요 친구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 친구 정도는. 왜? 방금 전에 했잖아요. 방금 전에. 맞다. 선생님 방금 전에 요거 해보지 않았어요? 나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 이 친구를 발견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선생님 잘 봐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는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더라?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이미 뭘 알고 있냐면 두근의 차가 오래매. 다시 해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이 그냥 물음표가 아니라 얼마라는 거야? 얘가 5라는 거야. 얘가 5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얘 25였잖아. 알고 있었네. 자세히 봤더니. 다시 해서 이 값이 얼마야? 얘가 25야. 25. 어라? 문제가 풀리고 있는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까? 25라고 불리는 친구는 뭐예요? 9 플러스 4a가 돼버리잖아요. 대박. a 값 얼마 나죠? a 값이? 넘어가면 얼마니? 16인가요? 나 계산을 못하겠어. 맞네. 16 맞네. 대박. a 값이 얼마 나오죠? 4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두근의 차라는 걸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풀이하는 게 1번인데 다르게 푸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두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뭘 알고 있냐면 두근의 차가 5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두근을 이렇게 세팅하죠. 선생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세팅하지 말고요. 어떻게 세팅하자고요? 알파와 알파 플러스 5로 세팅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자 두 개인 게 좋아? 한 개인 게 좋아? 한 개인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알파와 알파 플러스 5로 세팅해내면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 같아요? 얘네들의 차이 누가 봐도 5구만. 그죠? 예, 알파가 뭔지 모르지만 알파랑 알파 플러스 5니까 차이는 당연히 5일 거 아니에요. 맞잖아, 됐잖아.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근각계수의 관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두근의 합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알파 플러스 5라는 친구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3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곱이라고 조금만 올릴게요. 잘 안 보이죠? 예, 곱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요?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5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A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알파를 벌써 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딱 하시면 여기 얼마 나오죠? 2알파 플러스 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알파 값 나왔네. 알파 값 얼마야? 넘어가고 하면 마이너스 4인 거 눈에 보이세요? 됐죠? 그럼 이 친구는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4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야? 1인 거 눈에 보이죠? A 값 얼마 같아요? 네, A 값은 여전히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단순한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의 세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두근의 차라는 걸 주게 되면 그냥 세팅할 때 자체를 알파 베타라고 근을 세팅하지 말고요. 어떻게 세팅하자고? 그냥 알파와 알파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풀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근각에서의 관계가 생각보다 좀 어렵죠. 근데 문제는 아직 안 끝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어떤 거를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될 거냐면 교과서랑 부교재랑 거의 비슷한 맥락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네, 이런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려줄까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맥락을 표현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은 우선 두 수를 근으로 한다는 말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두 수를 근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알파와 베타라는 거죠. 알파, 베타라는 게 있어요. 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쉽게 말하면 이 개념에서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을 알면 반대인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2차 방정식을 알면 근의 합과 곱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게 앞선 얘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반대로 근을 안다면 방정식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잠깐 무슨 수로요?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수로 발견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혹시 근을 뭐라고 설명드렸던지 기억나세요?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나뉘는 식을 의미한다. 근이란 뭐다? 그 식을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할 때 값이다 하잖아요. 잠깐만 근데 2차 방정식 보면 2차식이 있고 는 0이잖아요. 즉 알파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 다음 또 뭐야? 베타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되지? 0 나와야 돼. 그럼 사실 나 알겠어요. 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왜? 알파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0 나와야 되죠. 그럼 나 이렇게 쓸래. 선생님, x 알파 이런 식이 있겠지. 왜? x에다 뭐 집어넣으면 알파를 넣는다고 생각해봐. 대입했어. 뭐 나와? 0 나오잖아. 성립하겠지. 근데 뭐 더 해야 돼? 베타를 넣어도 뭐가 돼야 돼? 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방정식이 참이 돼야 되니까. 그럼 뭐예요? x 베타 이렇게 곱하기 형태 걸로 표현해봐요. 뭐예요? 는 0. 성립해 안 해? 성립하죠. x에다 알파 넣으면 뭐 나와요? 0 나오죠. x에다 베타 넣으면 뭐 나와? 0 나오죠. 이 식 성립하네? 그럼 이 방정식은 참인 거 맞지? 오 대박. 이거네. 이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되게 잘했는데 하면 안 돼요. 왜?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 언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 뭘 언급해야 되면 최고차의 개수 a를 곱해 주셔야만 해요. 사실은. 요렇게 요 친구 기억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죠. 다시 말해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에서는 방정식의 개념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사실 어떤 것도 더 추가적으로 개념이 들어가는 거냐면 사실은 인수분해 개념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파 베타 근이라면 그 2차 방정식 x에다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고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와 잠깐만 조금만 더 풀어서 해볼까 쌤? 이걸 조금만 더 풀어보면 x-알파랑 x-베타를 정리해 보는 거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에다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 뭐가 있어요? a가 곱해져 있겠죠. 는 0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나요? 이 친구도 사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같냐면 누가 봐도 두 근에 뭐 같다고요? 합 같아요. 그 다음 여기는 알파 베타라는 친구가 뭐 같아요? 얘가 두 근의 곱 같아요. 근데 지금 걸리는 게 A라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마음속에 걸리는 거죠. A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뭐 하실 수 있죠? 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하면 되죠. 만약에 if A가 1이라면 if 알겠죠? 설마 외고생인데 그죠? A가 1이라면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실전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요 맥락이나 개념은 2차 방정식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3차, 4차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만약에 3차 방정식이라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애가 근이면 x-알파, x-베타, x-감마. 그래서 이 친구는 활용도 매우 중요한 친구야.
예, 근을 가지고 있을 때 2차뿐만 아니라 3차, 4차 방정식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 함수 끝나면 고차 방정식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죠. 쌤, 그럼 최고차항 1이라 그러면 설마 이렇게 되는 겁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풀어놓고 보되면 선생님 이거 풀어놓게 되면은 x 제곱에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에다가 플러스 알파 베타는 친구 0이란 아이 맞죠? 네, 요거 같이 통으로 알아두세요. 통으로 알아두세요. 사실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닌 경우가 좀 귀찮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라는 얘 두근의 합이다. 뭐가 요렇게 되어 있고 마이너스 잊지 마세요. 얘가 두근의 곱이다. 뭐가 알파 베타가 대놓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오케이. 나는 반대로 근을 알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반대 개념이에요. 약간 반대 개념이에요. 할만한데. 잠깐만 그럼 또 유형을 가보자. 유형 1. 쉬운 거, 정말 쉬운 거. 자, 우선은 문제를 어렵게 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세팅을 이렇게 합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밑에 문제 다 그럴 거예요. 여러 번 쓰기 귀찮아가지고 한 번만 딱 쓰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이렇게 쓰는 거죠. 선생님, 무슨 문제를 쓸 거냐면 1번 딱 해가지고 두 근을 주는 거지. 두 근이 뭐다?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치자. 그 다음 뭐 식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사실은 요 친구 인수분해되어 있는 친구가 사실 머릿속에 기억하기 편할 거예요. 근데 뭐 그러면 요 박스만은 왼쪽 거 인수분해되어 있는 것만 알면 됩니까?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야. 문제가 복잡해지면은 이 뒤에 있는 쪽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 인수분해한 걸로 하세요. 왜냐면 쌤 에이 푼다 x에다 마이너스 2제곱해서 0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x 플러스 2라고 쓰면 되죠. 왜? 마이너스 2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봐. 0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럼 성립하는 거지. 참인 거지 그 식이.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 0 나와야지. 3 넣었을 때 0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 3을 넣었는데 0이 나와야 돼. 그럼 x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겠지. x 3 넣으면 뭐 나와? 0 나오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이야. 나 구했어. 이게 정답이야. 정답. 근데 이렇게 하는데 실제 문제는 주로 전개된 식을 물어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된 걸 먼저 발견한 다음에 전개하면 돼요. 근데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싫다. 나 그냥 외워서 할란다. 라고 하시면 이 친구를 보자마자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6입니다. 다시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x제곱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2죠. 큰일 날 뻔했어요. 또 다시 찍을 뻔했다. 마이너스의 1의 x고 그 다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쓰는 거죠. 공식을 굳이 쓴다 그러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방법을 선호하긴 합니다만 이 두 번째 방법이 편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 이제 공식 없다. 안 보인다. 이제 니들 순수 실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뭐 첫 번째 게 편하잖아요. 인수분해를 할게요. 근데 제가 언제 이 경우가 편하냐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근의 범위를 이미 복소수 범위로 확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이 정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만약 두 개의 근이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로 나오면 어떡할 거야? 요거 인수분해가 훨씬 더 귀찮아요. 왜냐? 1 플러스 i를 넣었는데 0이 나왔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고요. 그 다음 x 마이너스 1 플러스 i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딱 봐도 전개하기 싫죠? 이거 전개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는 인수분해 케이스로 못 푸는 건 아니지만 얘보다는 어떻게 하자고요? 합과 곱을 가지고 푸는 형태 걸로 바꾸자. 그게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 친구를 케이스를 놓게 되면 1 플러스 i 더하기 1 마이너스 i의 값은 얼마입니까? 2인 거 눈에 보이시죠? 바로 계산할 거야. 그 다음에 1 플러스 i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i를 곱했다고 시작하고 계산하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얼마예요? 2인 거 눈에 보이실까요? 됐나요? 다시 말해서 합도 2고 곱도 2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발견했습니다. 이 친구는 x제곱에다가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곱이 2니까 플러스 2는 0. 요게 정답일 것 같네요. 오케이. 귀찮긴 하지만 두 가지 방향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뭐 그래도 뭐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교재들에 있는 예쁜 문제들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 좀 그래서 문제 막 만들어내서 하는 거라서 안 예뻐요 얘가. 근데 기본적 유형을 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유형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유형 2라고 말을 하고요. 사실은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왜냐면은 그냥 근 이제 식이 있으면 두 근의 합과 곱을 알 수 있다. 1번이죠. 2번 근을 알면 식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섞어버리면 문제가 재밌어지겠죠.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무난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하는 뭐를 구해라? 2차 방정식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문제가 두 개가 서로 섞였다는 거 눈에 보이실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첫 번째 식에서 나는 식이 나왔으니까 근에 대한 합과 곱을 알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줄을 봐요. 근을 줬죠? 알파 마이너스가 베타 마이너스 근이라고 했죠? 그때 뭐가 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 물어봤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을 두 가지를 섞어버리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이건 뭐냐면 차근차근히 하면 돼요. 차근차근히. 먼저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줄에서는 식이 나왔기 때문에 뭘 구할 수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압니다. 얼마 같아요? 마이너스 1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값도 나와요.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인 게 나옵니다. 요게 찾아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요 두 번째 라인업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쌤,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지금 두 번째에서 두근이 뭐라고요? 두근이 알파 마이너스가 베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걸 알고 있었냐면 두근의 합과 곱을 알면 식을 만들 수 있다며. 편의상 여기 최고차는 1로 하겠습니다. 최고차는 1로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귀찮아지니까. 위에 보세요. 뭐가 두근의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지금처럼 얘네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준 거잖아. 그죠? 잠깐만. 그러면 여기로 넘어와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두근의 합이 뭔데요? 알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안 예뻐요? 당당 사라져. 자 베타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이게 두근의 합이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 알파랑 베타 알아 몰라? 알파랑 베타가 얼마인지 몰라. 하지만 나는 뭐 알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는 알거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인 거 보이시죠? 그럼 얘 얼마야? 얘 마이너스 3인 거야. 두근의 합을 알아버렸다 이미.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요.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얘가 근이라며. 계산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인 거 눈에 보이죠? 알파 베타가 얼마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었잖아. 여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 눈에 보이죠? 됐나요? 그럼 그 값이 얼마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에 플러스 1인 거 눈에 보이죠? 맞나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버리네요. 즉 뭐냐면 내가 궁금해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했는데 얘네들의 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최고차를 제가 1로 세팅하기로 했죠. 그러면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정답은요. x 제곱에다가 합이 얼마였다고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직은 어색해서 이렇게 써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 예쁘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 요게 정답이 되겠죠. 문제를 섞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단편적으로밖에 수업을 못 해가지고 좀 되게 아쉽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들이 섞이는 순간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 문제가 좀 안 풀린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다시 얼굴 나왔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생각보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활용도가 높은 아이라서 유형까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물론 이게 유형이니까 쉬운 거를 주로 가져왔기 때문에 실전에서 푸시면 또 어려울 수 있죠. 2차 방정식 거의 마무리돼가는 단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2차 방정식과 켤레근에 대한 성질이나 개념 설명드리면 2차 방정식은 마무리가 되는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을 배웠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차 함수와 연결했을 때 얼마나 그 부분을 잘 이해하냐가 더 메인이기 때문에 사실 2차 함수까지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 개념 표현은 좀 길었네요. 안녕.